지금 비트겟 쓰시는 분들 심장이 철렁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곧 접속이 막히면 내 자산이 앱 안에 갇힐 수 있어요. 나중에 옮기지 뭐 했다가 막힌 뒤에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차단은 예고 없이 딸깍하고 걸릴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로그인부터 출금까지 전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주려고가 아니라 살려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앱은 켜지는데 업데이트 버튼이 회색으로 죽어 있고 어느 날부터는 접속이 느려지거나 튕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접속 차단이면 그때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선택지가 단순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더 안전하게는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제재입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설치부터 막히니 시작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죠.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도 힘들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언젠가 기능이 멈춥니다. 특히 휴대폰 바꾸는 날, 앱이 사라지는 날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일부는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지만 그건 편의 대신 위험도 같이 사는 겁니다. 급할수록 지름길이 달콤해 보이지만 거래소 계정은 한번 사고 나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냐고요?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재는 시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는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체감하실 변화는 이겁니다. 설치된 앱은 당분간 켜질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접속 자체가 차단되면 그때는 대응이 훨씬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쪽으로 먼저 움직이자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급해도 출금은 침착하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개인 지갑으로 뺄 때는 한 가지를 꼭 지키세요. 주소를 복사했다면 끝이 아니라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코인은 되돌리기가 어려우니 확인이 곧 돈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선택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망이 다르면 길이 달라집니다. 급한 마음을 잠깐 눌러두고 내가 지금 어디로 보내는지만 또박또박 확인하세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문턱이 높아지면 괜히 시간만 버리게 됩니다. 우회 접속 얘기도 많이 나오죠. VPN을 쓰면 접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VPN을 쓰면 내 접속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거래소는 비밀번호 하나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내 자산 통째로 연결된 곳이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못 쓰고 수수료가 더 비싸질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초보자분들이 기대하는 선물 단타의 맛, 그 속도감이 국내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검증된 이동 경로입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하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가 걸린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이름과 조건, 장단점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확인하시면
이동할 때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은 어느 거래소가 더 좋아요?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내 돈이 멈추기 전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먼저입니다. 안전하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비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을 잡아도 들어가는 순간이 틀리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쪽이 롱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숏이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무기입니다. 단타를 할수록 중요한 건 들어가는 이유가 문장으로 설명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흐릿하면 청사는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롱이든 숏이든 근거가 두세 개는 겹쳐야 합니다. 이제 롱을 잡아야 할 신호를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세를 볼 때는 복잡한 선부터 그리지 마세요. 고점과 저점이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는지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 계단이 깨지기 전까지는 롱 쪽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또 하나는 이동평균선 신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신호는 가능성을 주고 진입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이 없으면 신호가 아니라 함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반드시 같이 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이 상승을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은 연료라서 연료가 붙으면 움직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지 마시고 뉴스도 확인하세요.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살아납니다. 뉴스는 갑자기 터지는 불꽃이지만 차트는 그 불꽃이 진짜 불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트가 못 버티면 그건 단발성 반짝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숏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하락장은 특히 잠깐 반등이 사람을 속입니다. 잠깐 올라왔다고 안심했다가 더 깊게 빠지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에서는 반등도 숏의 기회가 되곤 합니다. 이동평균선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경고등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수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이런 날은 숏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롱이냐 숏이냐를 감으로 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같이 씁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은 생존 장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봐도 지금 과열인지 지금 공포인지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가격과 함께 보세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RSI가 힘을 못 내면 상승이 지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칠 때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MACD는 흐름과 모멘텀을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의 확장, 수축을 보여줍니다. 같이 쓰면 트렌드가 살아있는지, 숨이 끊겼는지 더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밴드가 벌어지며 가격이 위로 붙고 거래량까지 받쳐주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밴드가 꺾이고 힘이 빠지면 숏을 준비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 프레임도 한 번만 보지 마세요. 짧은 차트에서 롱처럼 보여도 큰 차트가 하락이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짧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작은 타이밍으로 들어가야 덜 흔들립니다. 진입만큼 중요한 게 손절선입니다. 단타는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틀릴 때 작게 지는 게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깨지면 나간다를 정해두면 멘탈이 아니라 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도 비슷합니다. 수익이 나는데도 더 먹겠다고 붙들면 시장은 꼭 한번 뒤통수를 칩니다.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나오는 연습이 쌓이면 계좌는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있을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있을 때가 기본입니다. 그 위에 거래량과 뉴스, 보조 지표로 확신을 쌓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뉴스만 믿고 들어가거나 차트만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뉴스는 방향을 주고 차트는 타이밍을 줍니다. 둘이 같은 말을 할 때가 가장 편합니다. 또 하나는 레버리지를 감정으로 올리는 겁니다. 한번 크게 이기면 다음에 더 크게 걸고 싶어지죠. 그런데 시장은 그 순간에 맞춰서 흔들어 버립니다. 레버리지는 실력보다 먼저 욕심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보다 먼저 손실 제한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작은 손실을 여러 번 겪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큰 기회가 왔을 때 살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거래소 이슈가 있을 때는 매매 실력보다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접속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타점도 소용없습니다. 버튼이 안 눌리면 실전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트겟은 지금 한국에서 차단 흐름이 뚜렷하고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접속 제한도 진행 중이니 자산 이동을 미루지 마세요. 이동할 거래소를 고를 때는 원화 입금 가능 여부, 한글 지원, 수수료 구조, 이벤트 조건을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대충 옮기면 나중에 수수료로 피눈물 납니다. 제가 비교한 5거래소는 이런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실제 한국인 유입이 많고 사용성이 안정적이며 비용 부담이 덜한 곳들입니다. $100 이벤트까지 챙기면 시작이 더 가벼워집니다. 거래소로 옮기든 개인 지갑으로 빼든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통제가 되면 공포가 줄고 공포가 줄면 매매가 더 침착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꿀팁과 조건을 확인하신 뒤에 움직이세요. 실전은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단순한 링크만 있는 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괜히 돈 새는 일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더 쉽고 더 재미있게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